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공공건설 클레임팀 변호사 박수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수준 높은 현장 기술자를 위한 수준 낮은 건설 법무 이야기의 저자 황준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박사님 또 오랜만에 뵙네. 예, 그새 머리가 좀 하얘지셨네. 너무 바빠서 염색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누가 뭐 저보고 아예 영상하는 것보다 그냥 이미게 더 자연스럽다고 할 필요 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안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랍니다. 아니, 결국 박사님 이미지네. 나는 박사다. 뭐, 이거를 이제 머리로 보여주시는. 예. 너무 멋지십니다. 네. 책이 대부분 다 변호사 이런 분들이 쓰시다 보니까 사실은 기술자가 읽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어렵고 네. 설령 이쪽 파트에 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갖지 않으면 사실 기존에 있는 책들은 변호사를 위한 책들이에요. 너무 좀 판례도 복잡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현장에서 일하는 수준 높은 기술자들 위해서 좀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네. 책 제목에서는 수준 낮은 건설 법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특히 뭐 건설 분쟁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고 뭐 법조문들도 매우 친절하게 들어가 있고 현장의 고민들, 제도적 불합리 그 영역에 대해서까지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해주셔가지고 수준이 높은 건설 법무 이야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지금 저게 돼 있잖아요, 제목이. 네, 수준 높은 네, 현장 기술자. 네. 예, 수준 낮은 건설 법무팀. 이거 아니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사실은 근데 사실 기술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법이나 그런 일들을 집행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옛날 했던 일을 관습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뭐 산업안전보호법이라든지 또는 뭐 건기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아주 좋게 해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그 계약 공사의 일반 직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사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데 본인은 정작 그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콘크리트 타설하고 뭐 덮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마치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죠. 기술자하고 네. 변호사나 법률가들하고의 기본적인 삶은 어느 순간부터 살아온 삶이 틀리다 보니까 네. 생각하는 구조가 틀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간격을 좀 좁혀가면서 기술자가 좀 더 이쪽에 네. 좀 접근하기 쉽게 하려면 결국은 이 책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수준이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뭐 주변에서 또 생각보다 제목이 좀 어울리는 것 같다 얘기하셔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인상에 남았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명문장들이 많아서 밑줄을 그으면서 봤는데요. 뭐 절차에 따라 경험을 더해 조화롭게 일을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력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이다. 그 다음에 뭐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구절들은 정말 변호사로서도 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아야 될 구절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방향입니다. 모든 게. 방향만 잘 잡으면 네. 어쨌든 실패를 하더라도 더 실패하고 네. 성공을 하더라도 대박이 나고 근데 방향을 못 잡으면 일단 가지를 못해요. 네. 내가 빨리 어떻게 가야 되는데 제일 잘못된 것들이 주저주저 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빨리 방향을 잡아놓고 일단 가고 아니면 빨리 틀어서 또 방향을 잡고 현장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의 답이 있다. 좀 더 빠르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결국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이런 부분들도 업무의 맥을 짚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 결국 사업성과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짚어주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황 박사님은 현장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또 건설 분쟁도 담당하시면서 주변 분들이 반달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하정우가 최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저한테는 근데 영광이죠. 왜냐면 제가 현장 가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본사에서도 또 동료들 직원들 교육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네 정체가 기술자냐, 아니면 변호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때는 뭐 그 정도의 수준 경지는 아니었는데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항상 반달. 어차피 제가 변호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네. 반달이란 표현을 반건달이라는 뜻이지 그 영화에서. 반건다이라는 뜻인가요? 그거 아닌가요? 뭐 반은 엔지니어. 네, 반은 그렇죠. 엔지니어, 반은 변호사. 그런 저도 개념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주장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팩트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객관성 있는 얘기들. 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어떤 분쟁이 됐으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발주처가 될 수도 있고 뭐 감리가 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팩트를 정확하게 변호사한테 네. 아니면 그 법무 담당자한테 얘기해 주는 게 네. 가장 좋죠. 그럼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현장 공무분들에게 팩트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 중심으로 가고 현장 공무가 이제 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적시에 문서를 보냈는지 예. 아니면 이의 유보를 했는지 청구 시점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다 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챙겨야 될 일을 못 챙긴 게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실정 보고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무자분의 그런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당연히 안 받아주셨겠지만 발주처에서 예,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어려움을 좀 공감하면서 저희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변호사로서는. 좋죠. 네. 예. 결국은 다 팩트 싸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증거 가지고 싸움이니까요. 어떻게 잘 조립하고 네. 잘 노느냐의 싸움이지. 네. 뭐 결국은 이걸 판단하는 거는 결국은 판사, 네.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거고. 맞습니다. 제가 느낄 때 어디는 현장이랑 법무랑 되게 호흡이 잘 돼요. 그런 건 좋은 거죠. 네, 호흡이 잘 돼서 서로 이렇게 뭐 상황 알고 이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관계가 안 좋아. 서로 약간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데도 있고. 적대적인 것까지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걸 어레인지를 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박사님은 그런 역할을 원래부터 조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법무와 현장 엔지니어링이 서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거든. 언어 자체가 달라서. 결국 중견 기업에서 법무팀이 없다라는 문제는 이렇게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럴 경우에는 우리 수준 높은 현장 연구자에 위한 엄청난 최근 사람 말씀이었구나.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그 약간 간접비 이제 판례 사례. 네. 근데 이게 그 정보가 어디에도 이제 정보잖아요. 판례라는 것도 정보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격차가 심하다는 게 큰 건설사들 메이저들은 이미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현장도 많고 뭐 들은 얘기도 많고 뭐 이미 사례를 그러니까 경험했으니까. 바로바로 반영이 돼. 뭐 법무는 바로 알고 또 네. 법무가 현장에 바로 해갖고 웬만하면 미스 없이 이게 진행이 돼.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작은 데로 갈수록 몰라. 이 정보의 비대칭. 그럼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뽑을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필요할 때 어떤 법률 자문할 서비스에 있는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책에다가 명시를 했지만 제 마지막 희망이 보따리 장사입니다. 네. 뭐 그런데 현장에서 와주셔. 우리 직원들 상대로 굳이 막 넓은 데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조그맣게 몇 명 모아놓고라도 아니면 우리 현장에 대해서라도 제가 옛날에 했듯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했듯이 그래서 건설 전문 변호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앞으로 방향성을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반달이니까 반달.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 쪽 계신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도 그렇고 자기 세계 이렇게 반반씩 네. 다 반달되는 거 아니야? 그 박사님 그 논문의 주제가 뭐였었죠? 돌강공사. 맞다. 돌강공사. 그 어려운 돌강공사. 제가 돌강공사 영상을 찍으면서 박사님
표를 조금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의료봉사는 논문에 있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의료봉사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을 여기서 떠들으라고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봉사는 하여튼 네. 제가 실무적으로 참 어려운 거라서 네.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누가 됐든지 이제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아주 인터넷에 맞습니다. 이제 검색을 하죠. 우리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속에 좋은 내가 우리 직원들이 문의를 와요. 그게 내가 그 책 읽어봐. 내가 줬잖아. 뭐 읽을지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써놓은 내용 안에서 범위에서 다 다루지만 현장들은 급하니까 지금 뭐 책을 보고 할 시간이 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스피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차분하게 읽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또 현장에서 그럴 만한 또 여유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건설은 특히 그래요. 특히 그래도 경험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아무리 뭐 자격증이 많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네. 너 해봤어, 공사? 너 해봤어? 너 땡공사 해봤어? 너 도로 해봤어? 아무리 똑똑해도 안 해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입니다. 또 이쪽 세계가 특이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과 수준 높은 현장 기술자를 위한 수준 낮은 건설 법무 이야기 독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모른다. 라고 하면 바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여기저기 찾고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빨리 전문가 그게 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또 이쪽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물어봐서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을 먼저 잡아놓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도 그렇게 아주 힘들게 너무 힘들게 못 풀고 막 또 중간에서 헤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뵌 황준하 박사님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현장에 대한 책임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끈기, 이런 것들을 한껏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V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엔지니어인데 이 표현이 미안해요. 후반기 3년을 넘은 거야.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아는 거야. 지금. 사실 이제 간접비는 어느 정도 법리가 정해졌잖아. 근데 끝나서 사실 간접비는 솔직히 따르고 법리적으로는 별로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인정으로 구별이 나온 거죠. 근데 돌발공사비는 이게 만약 정말 이슈가 되고 뭐가 된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법리가 나와서 어떨 때 인정되고 안 되고 판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액은 작아도 너무 영세한 회사들이니까 사실 그 한 분이 되게 아쉬운 분들도 많이 넘어뜨릴 수가 그리고 저 책에 하도법 그 쓰면서 네. 정말 하도법 양날의 클이라고